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야기를 술술 풀어보는 송권의 혼술 8월 24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얼마 전에 조국 백서라는 게 나왔죠. 조국 씨의 추종자들이 쓴 자기 합리화, 자기 변명 가득 담은 조국 백서라는 게 나왔는데 조국 흑서가 나옵니다. 내일 출간이 됩니다. 자, 지금 그동안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지금도 온 국민이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지금 문재인 정권은 국민 편가르기를 여전히 하고 있죠. 코로나 방역 실패 책임을 전부 보수 쪽에 떠넘기면서 미래통합당까지 연결시켜서 본인들이 가장 큰 국정 책임이 있으면서 책임 회피를 합니다. 회피를 하면서 국민 갈라치기를 하면서 부동산으로 실추된 지지율 저하 이런 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또 국민 편가르기를 하는데 대통령부터 국무총리, 여당 대표, 여당 국회의원들, 간변단체, 또 권력 주변의 스피커들 총 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당연히 이 정도 되면 막 나서야 될 사람이 있는데 그러지 않는 사람이 있죠. 코로나 논쟁에서 한 발 물러서 있는 조국입니다. 코로나 이 논쟁에서는 손을 대지 않고 있습니다. 조국. 이 코로나 논쟁에 끼어들지 않고 자기 문제, 조국은 지금 피고인 신분이죠. 여러 가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가족 비리, 유재수 감찰 무마. 이 피고인 신분에서 여러 가지 재판을 받는 와중에서 코로나 논쟁에까지 끼어들 여지가 없는 것도 같습니다. 일단은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이 재판에 유리하게 가기 위해서 여론전을 막 펼치면서 총력전을 펼치고 있죠. 연일 SNS에 글을 올리고 또 기사를 쓴 기자, 유튜버들을 막 고소를 하고 또 재판에 출석을 하면서 기자들에게 언론과 검찰을 비판을 막 하고 판사에게 재판부에 훈계를 하고 그런 식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입니다. 피고인이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24일 조국이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뭐냐? 최근에 정경심 씨, 부인 정경심 피고인 이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이죠. 재판이 신문의 주요 기사로도 계속 등장하는데 그 재판 중에 하나가 동양대 연구실 증거인멸 의혹입니다. 최근 재판에서 여러 차례 다뤄졌죠. 동양대 연구실에서 PC를 가지고 나왔죠. 자산관리인을 시켜서 그 PC 안에는 가짜 무슨 수로증 이런 거 딸을 위해서 가짜 수로증 만든 그런 흔적들이 남아있는 그 PC를 가져와서 증거인멸 의혹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두고 조국 씨가 오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동양대 연구실 증거인멸 의혹은 악의적 보도다 이렇게 주장을 또 했습니다. 이 노이즈 마케팅이죠. 막 이것저것 막 꺼내서 또 이것들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만 자세히 살펴보면은 저도 이 문제를 계속 추적을 해왔기 때문에 조국 씨가 하는 말이 전부 다 거짓말인지 다 압니다. 그런데 얼핏 이렇게 현혹을 하는 본인이 법대 교수니까 이렇게 막 국민들에게 법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자기는 죄를 지은 것이 없는 양 국민들을 현혹을 하는 그런 여론전을 막 펼치고 있는 겁니다. 작년에 여러 언론들이 정경심 씨가 자산관리인과 같이 동양대 교수 연구실에 들어가서 번거지 모자 쓰고 마치 얼굴을 CCTV에 안 보이려는 듯 번거지 모자를 쓰고 들어가서 컴퓨터를 들고 나오는 그 화면이 방범 카메라입니다. 방범 카메라에 잡힌 화면이 공개가 됐죠. 압수수색을 하던 9월 1일이었습니다. 동양대 연구실에서 다량의 서류를 막 가지고 나오는 그런 영상이 보도가 됐는데 이 조국 씨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론이 검찰의 사냥에 적극 협력했다. 그러면서 그때 여러 언론은 실제로 당시 정경심 씨가 번거지 모자 쓰고 연구실에 있는 영주 동양대 연구실에서 근무를 나서는 모습이 다 보도가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이렇게 합니다. 정 교수가 서류를 들고 나왔다는 사실을 누가 언론에 제공했을지 뻔하다. 그 사진 누가 제공했을지 뻔하다. CCTV를 확보한 척이 흘린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CCTV를 확보한 척, 검찰이 흘린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검찰이 또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언론과 짜고 또 일종의 검언 유착, 검찰과 언론의 유착 의혹을 또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검찰은 언론의
이 정경심 씨 사진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고, 당시 기자들이 그 압수수색이 끝난 뒤에 나중에 그 동양대에 갔다가 해당 CCTV 방범 카메라에 찍혀 있는 그 필름을 확보를 해서 보도를 한 것이죠. 그때 언론들이 보도를 할 때도 동양대 방범 카메라에서 확인한 영상이다 이렇게 다 출처를 다 밝히고 했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거짓이라면은 언론에 상당히 큰 문제가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출처를 다 밝히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국 씨는 검찰에 넘겨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새로운 검언 유착 의혹을 또 제기를 하고 나섰습니다. 본인의 증거인멸죄, 본인과 부인의 증거인멸죄를 물타기 하기 위해서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죠. 조국 씨는 또 이런 주장을 하면서 또 국민들을 좀 현혹하는 그런 말도 했습니다. 뭐냐면은 이 말을 쭉 한 뒤에 이 건이 그러니까 증거인멸 의혹이 공소사실에 포함되지도 않았으면 물론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증거인멸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들은 증거 확보라고 주장을 하죠. 마치 증거인멸이 아니기 때문에 검찰도 기소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국민들을 현혹하는 겁니다. 자, 이 형사소송법에 보면은 형사사건에서 본인이나 친족 또는 가족이 본인을 위해서 증거인멸을 할 경우는 죄가 안 됩니다. 죄로 인정되지 않죠. 그러니 공소사실에 기소장에 당연히 포함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조국 씨는 마치 제가 증거인멸이 아니기 때문에 공소사실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건이 공소사실에 포함되지도 않았으면 물론이다. 자, 그러니까 형사법 교수였던 조국 씨가 뭐 이런 기본적인 법 조항을 몰랐을 리는 없죠. 그렇다면은 본인이 현혹을 한 겁니다. 언론 플레이를 막 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을 현혹한 거죠. 나 죄가 없었어요. 이런 거, 검찰도 이거는 뭐 죄가 아니라고 했어. 뭐 이렇게 현혹을 하는 겁니다. 마치 조국 씨가 과거에 이야기했듯이 뭐 개천에 사는 뭐 붕어, 개구리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몰라도 국민들을 그냥 현혹하는 그런 말을 SNS에 그대로 담았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 이야기를 다시 돌아와서 조국 씨 추종자들이 만든 조국 백서가 있었죠. 제목은 검찰개혁과 촛불시민 뭐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거기서도 이 조국의 추종자들은 조국의 논리에 따라서 철저히 변명으로 일관을 했죠. 그런데 이 아들, 딸, 자식들 입시 비리 문제, 무슨 장학금 이용 이런 데 대해서는 해명이 되지 않으니까 도저히 해명이 되지 않으니까는 또 말을 돌렸습니다. 말을 돌려서 그런 것들이 다 이 사회의 모순, 제도의 그 미비점 이런 쪽으로 말을 돌렸습니다. 논지 흐리기로 일관을 하는 그 책을 조국 백서라고 내놨죠. 그 사회의 구조적 모순, 제도의 문제점을 그런 식으로 이용하는 부모는 몇 안 됩니다. 근데 본인들은 마치 그것을 본인 탓이 아니고 사회 탓이라고 이렇게 돌리는 그 책이 조국 백서였죠. 자, 그런데 그런 엉터리 주장을 깨기 위한 조국 흑서가 내일 출간이 됩니다. 조국 흑서. 물론 제목은 뭐 조국 흑서가 아닙니다. 그 조국 백서에 맞서서 나오기 때문에 조국 흑서라고 하는 것이죠. 제목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문재인 대통령이 침사에서 했던 말이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그리고 부제는 민주주의는 어떻게 끝장나는가. 이렇게 부제를 따른 책이 조국 흑서가 내일 출간이 됩니다. 자, 저자가 누구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들어갔고요. 또 김경률 회계사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출신이죠. 그리고 민변에서 활동을 했던 권경애 변호사, 또 당국대 서민 교수, 강양구 TV에서 과학전문기자 공동 집필을 했습니다. 이 책에 들어가는 말, 여기서 김경률 회계사는 조국 씨에 대한 참여연대의 침묵에 분노해서 나는 참여연대를 탈퇴했다. 그렇게 밝혔고, 권경애 변호사도 민변의 조국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에 실망을 해서 정권 비판에 나섰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 340쪽 분량인데 이 책의 내용이 어느 정도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7장의 챕터로 구성이 됐는데 586 정치 엘리트가 민주당 쪽에
진보 쪽에 586 정치 엘리트가 됐고 586 세대가 정치 엘리트가 됐고 신보수가 됐다. 그리고 새로운 보수가 됐다. 그리고 신적폐가 됐다. 이런 말까지 막 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조국을 옹호하고 조국의 민낯을 가려주려고 하고 그것은 공동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것이죠. 공동의 그 기득권이 새로 만들어진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신보수, 지키는 것이 보수죠. 그리고 신적폐가 됐다. 이렇게 따끔하게 지적하는 내용들이 이 책에 있습니다. 진중권 씨는 이 책에서 지금 진보단체가 하는 짓은 예전에 우익 강변단체가 하던 짓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김경률 회계사는 코린커피 사모펀드, 코린커피는 처음부터 조국의 돈으로 세워진 회사다. 이렇게 단정을 했습니다. 전문가 입장에서. 긍경의 변호사는 뭐라고 했냐면은 조국이 그렇게 이야기했다. 처남이 제 돈을 빌려서 이런 말을 뭐 청문회 같은 데서 한 적이 있는데 그 말에 내가 탁 걸렸다. 제 돈을 빌려서라면은 결국 그것은 사모펀드가 조국 본인 거 아니냐. 뭐 부인 것도 아니고 뭐 다 아니고 본인 거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재판부가 코린커피의 주식을 사실상 조국의 소유라고 볼지가 관건이다. 이렇게 핵심을 딱 집어서 이야기했습니다. 사모펀드도 조국 본인 거면서 마치 본인은 모르는 것처럼 시침이 되고 나중에는 부인에게 책임을 또 돌리기도 하고 그런 조국의 행태를 비판을 한 것이죠. 그것이 조국의 흑석, 조국의 흑역 역사, 그동안 뭐 청문회에서 했던 이야기 그런 것들을 다 비판하는 겁니다. 서민 교수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팬덤들이 대통령을 지키겠다 나서는 순간 나치 친위대처럼 전락할 위험이 있다. 친문 극성 네티즌들이죠. 그들이 대통령 지키겠다 이렇게 나서면 나치 친위대가 되어버린다. 그런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저자 5명은 마지막으로 그런 이야기를 했네요. 정권을 비판하려면 지금은 이전보다 훨씬 더 큰 용기가 필요한 때가 됐다. 그런데 용기를 내서 조국 100세에 맞서서 조국 흑서, 조국의 흑 역사를 바로 짚어보는 그런 흑서를 낸 겁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가 어느새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판조차 제대로 못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송근의 혼술이었습니다.